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 이번 주 파워시황 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일요일 날 먼저 올라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주말 사이에 또 이제 중동 리스크 좀 커지지 않나 불안감이 좀 커지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나왔던 내용들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역시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이란 공습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란이 반격했고, 또 이스라엘은 또 공격하고, 뭐 이런 반복적인 모습들. 그래서 좀 피해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많이 봤던 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반격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있어라고 했던 모습들, 이게 생각보다 지금 방어율이 90% 정도까지로 좀 떨어진다고 하기보다 이게 왜 90%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모든 걸 요격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99%뭐 이래서 거의 그냥 만약에 한 발 1% 그래가지고 한두 발이 100발을 쐈는데 한 발이 그냥 못 맞춰가지고 떨어졌다. 이거는 생각보다 피해가 크죠. 예. 무슨 경제적으로나 인명피해나 이런 것도 클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90%대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것과 이란이 발표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작전은 일단 뭐 초음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초음속 탄도 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드론이랑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랑 같이 혼합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낮은 쪽을 쏘는 게 그러니까 4단계가 있다면서요. 아이언돔이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에로우 시리즈가 에로우 1, 2, 3였나? 하여튼 뭐 에로우 시리즈가 이게 제대로 방어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그러던가.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섞어 쏘게 되면은 이 아이언돔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이스라엘도 타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가 지금 공격이 당하는 거 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참 그래요. 이스라엘 입장이라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이나 이란 입장이나 뭐 다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 당하고 뭐 불길치 솟구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픈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그것보다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생각하는 바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보복이라든가 또 이제 그에 따른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내가 고수해야 될 거를 위해서 뭔가를 해결한 좀 액션을 취한다는 것들 참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래 봐야 뭐 도움이 되는 건 없겠죠. 근데 이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공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사실들은 일단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은 일단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특이한 게 트럼프 입장으로는 이스라엘 잘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공격 훌륭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추기는 건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한 몸이라고 봐야 되겠죠. 뒤에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이란을 또 가장 이거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란을 가장 배후적으로 잘 서포트해주고 지원하던 쪽이 북한입니다. 이거는 현실이 좀 슬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예전만큼은 또 아닌 것 같고 거기다 뭐 러시아 뭐 이런 쪽들 다 약간 편으로 가는다면 이런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붙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사일과 관련된 쪽에서 예전에 이란이 미사일 쏠 때도 노동 1호인가요? 그 ICBM 첫 개, 처음 거, 그것도 도움을 많이 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뒤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준다. 요거는 미국이 좀 계속 또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오케이, 알았어라고 해서 관계 개선으로 나가기에는 북한이 활동을 될 이란과 좀 밀접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러시아랑은 조금 이따 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열차를 직통을 개통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북한에 저희가 그냥 좀 처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제도 엉망일 것 같고 하는데 군사력 관련된 쪽들은 열심히 또 이제 서포트가 이런저런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소외된 국가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뭔가가 변화가 나온다는 사실 되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저거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붙어서 이거를 뭐 뒤에서 조종한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트럼프 최근에 오늘 조금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랑 통화를 했대요. 러시아랑 통화를 하면서 왜 러시아랑 통화를 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쟁은 더 확산되면 안 되겠다, 끝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합의 보면 뭐 뒤에서는 뭐 이스라엘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서 뭐 합의를 봐야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형식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입장인데,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백악관에서 나온 거는 전쟁은 끝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이스라엘 쪽으로 영향을 좀 끼치는지, 이쪽 왔다 갔다 해서 공격을 주고받고 하다가 소강 사태가 언제가 일어나는지, 소강, 이게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이라고는 표현을 못하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란 쪽에서 뒤에 있는 또 이제 아마 첫 번째 단계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그 이스라엘과 반유대를 집결하는 거죠. 반유대 쪽.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쪽과 하마스, 또 후티 반군, 레바논 이런 쪽으로 쫙 연계를 시켜서 이거를 또 같이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이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호르무즈예요. 이거를 봉쇄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 약간 이제 꼬여있죠. 이렇게 꼬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좁은 해협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배들이, 그러니까 유조선이죠, 이쪽으로 중동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대표적인 해협인데, 요 밑에는 오만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오만이 동시에 소유를 한 쪽에, 반은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쪽인데, 오만은 그래도 지금 약간 이란 쪽과 같은 이제 반강경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만약에 통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네 경계 수역 쪽으로 그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아쉽게도 오만 쪽은 수면이 낮습니다. 이란 쪽들이 수면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위권을 발동해서 우리 국가 쪽으로 들어가는 배들에 대해서 검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들어가다가 딱 검문 당합니다. 뒤에 들어갈 배들 쫙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갔다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정상 스케줄로 갔다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란이 이런 걸 통해서 요거를 압박을 가하겠느냐, 이란 쪽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 할 수가, 이건 뭐 국제법상 위반은 아닙니다. 자기네가 우리 해협 안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위협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쪽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그럴 가능성까지는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일본, 한국입니다. 우리 유조선들이 여기 70% 이상씩 다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도 한 40%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야 뭐 다른 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동맹국이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미국한테 불만을 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쪽들을 보는데, 미국은 반대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유가 올라오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들어와야 일단은 우리 셰일가스 이쪽에 그동안에 50달러 때까지 쭉 떨어졌던 거 막 멈춰 있다가 정체 맞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 사이에 유가가 지금 70달러까지 쭉 올랐다, 자 셰일가스 가자 이러면서 쫙쫙 이제 끌어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유가 올라간 것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지난번 유가가 아마 거의 80달러 때까지 쭉쭉 못 썼는 게, 이러면 공급이 미국에서 또 다시 바로, 미국은 이제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바로 나올 거 아니냐 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약간 좀 유가가 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유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달러 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55에서 65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부분들이 65달러 탁 튀어가지고 75달러까지 좀 들어가는데, 거기 또 저항대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강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나오게 되면 더 튈 겁니다. 근데 그게 최악의 케이스겠지만, 그건 아직까진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한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싸우지 마 그러면서도, 자 그래도 한 방은 때려야지, 너 맞았는데 그럼 뭐 하는 거야, 한번 날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미국은 실리를 차린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래는 또 금리까지도 떨어지게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금리는 지금 안 떨어집니다. 달러는 이제 강세가는 건 뭐 너무 많이 위축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화는 달러는 약세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고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미국이 노리는 바와 좀 다르게 됐어요 지금요.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채권들이 수요가 확 늘어서 금리는 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채권 발행들이 이번 주에 생각이 좀 많았어요. 특히 단기물, 10년물, 20년물 이런 거 하면서, 20년물이 이번 주인가? 그렇게 하면서 좀 있었는데, 오히려 예상치만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유가는 얻었는데 요거는 좀 못 얻다 보니까 고민이 좀 들어가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들은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다 끝나서
중요한 거는 뭐 확산되느냐 여부인데, 확산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산이 조금 골이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의 영향. 일단은 나스닥은 지금 기준으로 한 번도 단기 평선을 이탈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탈 좀 했기 때문에 요게 좀 파장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요 직전 여기 있죠. 예, 지난번에 엄청 저항을 많이 받았던 요 자리까지 합치게 되면 이거 따라 올라오는 이평선이 하나가 있고, 그럼 그 정도쯤까지 약 19,200선에서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준 한 2% 정도 되겠죠. 2% 내외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다시 턴하게 되면은 추세는 그래도 간신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은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에서 한번 훅 꺾였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같아요. 그네 2880 이게 분봉으로 보게 되면 아주 민감한 분봉. 예. 왜 2880을 제가 에어클래스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예. 이거 이탈을 일단은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2880 저희 지지권 여기 딱 찍고 돌아서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분봉 본다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1, 2, 3 예, 세 번에 걸쳐서 지지합니다. 이러면 그래도 예,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쪽인데, 아직까지 지금 반응이 저런 식으로 나와서 미국이 돌리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단 장중에는 추가적으로 흔들렸다가 2880을 안착하느냐가 여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2850 이 정도까지도 일단 벌려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어떻게 시도하다가 또 출렁이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약간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화할 건 소화하고 란 쪽에 좀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할 거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흔들림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종가상으로 2880이 지키느냐 이런 쪽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흐름들은 일단 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지금 한국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채워놔야 된다 라는 쪽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또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은 좀 다르다는 쪽이죠. 한국은 사정이 좀 다르다. 왜냐면 우리는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 추경 대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통령은 상법 개정 빨리 하겠다 라는 쪽에서 지금 박차를 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내 모멘텀이 더 강합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해외가 하락한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국 모멘텀은 여전히 꺾일 게 없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로 파는 게 맞겠죠.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동향들 보게 되면 나왔던 것 중에서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크다. 예.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주봉상의 저항까지 훅 들어가다 보니까 빠르게 저항 나오는 모습들. 역시 기술적 분석은 맞을 때도 잘 맞네요. 예, 그런 것 같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근데 안 맞을 때의 대표적인 케이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예. 지금 여기서 다 당했어요. 2700선부터 다 당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시장 추종형은 그래도 시장을 따라가는 거고, 시장의 추종형이 아니라 내가 맞다. 좀 고집이 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인버스 들어가는 거고, 이거 인정 못해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결과는 시장 순종형이 그래도 살아남고 기회를 더 찾는다. 그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본 게 맞고 내가 전략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때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예, 다 내 의견을 접고 시장에 맞게, 그럼 그때 주도주가 뭐야? 거기 따라가는 게 더 맞겠죠. 그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지난번에는 안 좋게 보다가 지금 이번엔 다시 좋게 봐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추정하게 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여기 좀 다 왔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뭐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그때 주도주가 뭔가, 주도 섹터가 뭔가, 이거를 보면서 거기를 편성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이번에 주도주가 뭡니까? 이때부터 딱 돌파할 때 증권주, 지주사, 저평가주 이런 것들이 강했었죠.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선방사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캐치하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러니까 조선방산 다 왔다는 얘기는 뭐 지금까지 한 수십 번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예, 무슨 어떤 저명하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그래 놓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바꿔서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사과는 없죠. 그냥 계속 그랬다가 은근슬쩍 다시 조선방산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주가에 그렇다고 치고요. 예, 저희나 잘하면 되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좀 상회했습니다. 60.5 정도까지 나와서 소비 괜찮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모두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부터 GO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파워 시황에서도 이게 무지 많이 강조드리지만 7월 9일이 두렵다. 예, 이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일단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지금 예상하기에는 캐나다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정상들 얼굴 보려고는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미국하고 불편할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만나서 거의 대면하는 나라들의 정상들도 좀 있을 거고, 우리는 또 처음이죠. 네, 한국은 이번에 특별 초대국으로 해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왜 가느냐? 청구서 받아라 이런 느낌이죠. 우리 관세 협상 관련된 내용들 이거 받아라 어떻게 할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2박 3일인가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일단 지금 나오는 국지전 얘기들 리스크 얘기들 쭉 할 거고 이게 첫 번째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관세 협상이 더 저희는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가 사이버 보안이래요.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쪽이 북한과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또 이란도 사이버 보안 이것도 그래요. 사이버 보안 쪽도 북한이 많이 키웠대요, 이란 쪽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예, 그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도 테헤란로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관세 협상만 일단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쪽, 일본이 이번에 협상에서 체결을 할 것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 쪽은 좀 조용해요. 미국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지금 일단 지표가 나온다. 9리스 9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걸로 반등해서 좀 주가가 올리다가 의외로 또 타격했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가라앉은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좋긴 좋은데 7월 9일 만약에 관세 유예가 가기 시작한 게 유예 기간이 끝난다. 이때 미국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를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또 다시 예전처럼 또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6월 말쯤에서는 조금 좀 주의를 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물론 예전만큼 4월 초만큼 그렇게 와장창 빠지진 않을 걸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은 그보다는 좀 우리 모멘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경계는 좀 해야겠죠.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에이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자산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 위험자산은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대비했던 거를 다시 현금화했던 거를 다시 전략을 짠다든가 다시 주식을 산다든가 하는 게 좋지, 이걸 가지고 예전만큼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가 탈탈 털린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번 주도 이것저것 또 생각할 게 많은 주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 그래도 지금 중동 리스크 관련된 쪽들로 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시면서 더 확정되지 않는지, 요거 확정되지 않는지와, 그리고 또 우리 모멘텀은, 한국의 모멘텀은 그래도 그건 좀 달라 쪽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요거를 보시는데, 일단 저는 여기 무게를 두고 버틴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까 보셨던 분봉이나 아니면 또 거기 나왔던 수급이나 이런 거 보면서 잘 지지하는지 보고 결정을 하고, 전략은 에어클래스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럴 때 이제 파생 쪽도 조금씩 이제 바뀔 것 같긴 한데 잘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에 파워시황의 백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쌀밥 얘기 안 할게 이제. 네. 그런 쪽에서 6월 두 번째 주, 이번 주 두 번째 주가 아니고 세 번째 주죠. 주간 일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부터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G7 정상회의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가 벌어지는데 바이오 USA죠. 이게 지금 주가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코스닥이 좀 휘청거리다 보니까 이게 요 모멘텀으로 다시 이렇게 좀 돌아설 거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안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맞는 거지 제가 그렇게 또 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중 관리 좀 하면서 다음 주 좋은 얘기가 나오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단독부스 쪽이 보니까 내노라는 국내 대기업의 CMO 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갔네요. 그런 쪽에서 우리 뭐 하겠다라고 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 나머지들도 현장 참여했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또 관심 있게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현장에서 무슨 저는 바이오 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한다더라, 기술력 갖고 있다더라, 이거 별로 좋게 생각,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올라가서 막 미친 듯이 막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기술력이 아니라 성과를 냈다. 성과를 낸 거 가지고도 어려운데요. 뭐 유한양 보세요. 그렇게 좋은 신약 개발하고도 저렇게 못 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인정을 받아서 뭐 FDA 승인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서 빅파마와 손 잡았다.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게,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게 일단 계약이 들어왔다. 이 뉴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도 그걸 가지고 먹을 게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대응했다가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대응할 게 더 많고, 뭐 올릭스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올릭스도 지금 자리는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워낙 바이오가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요거 가지고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펙 월간 보고서는 이번에 또 유가가 팍 튀다 보니까 그런데 뭐 아직 뉘앙스는 크게 바뀐 게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오페크보다 이제 러시아라든가 미국의 입김이 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그들은 골칫덩이 이런 쪽이겠죠.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쪽이고, 요거는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됩니다. 이게 새로운 정부가 짜다 보니까 최대 60일 이내 활동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때 뭘 하냐면 60일이다 보는데 최대인데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체할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게 나오면서 어디 중점적으로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정책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쫙 나올 때가 이때 같습니다. 요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거 가지고 저희가 테마도 그렇고 정책에 어디 힘을 실린다 주도주가 나오겠죠. 요거를 꼭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그 중에서 지금은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STO 요쪽까지 해서 요게 지금 가장 강한 테마입니다. 요거는 저는 짧게 보는데 요거는 해야 되겠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이쪽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STO 쪽도 다음은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완성되는 대로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에어클래스에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게 할 거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지금 정리매매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이건 좀 그렇고, 이런 쪽들은 혹시나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것도 요즘 분위기는 타는 것 같은데, 뭐 선택권 행사인데 수량이 무슨 하루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볼 때 그렇게 따지세요. 하루 거래량이 얼마가 되느냐. 거래량이 만약에 뭐 10만 주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물량들이 총 보호해서까지 해서 10만 주 나온다. 이거 타격이에요. 타격. 이거 물론 총 발행 주식수에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래가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거래 별로 안 되는 종목인데 하루 거래가 만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래도 총 발행 주식수의 0.5%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2만 주다. 그럼 이거 타격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큰 거죠. 저거 진짜 팔면 어떡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미리 샀던 사람들이 못 찾겠는데 던지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이게 물량이 직접 나온다 보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관점들이 더 크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5월 지표들 나오죠.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판매 블라블라 이것들 다 보시는데, 중국은 지금 지난번에 일단은 생각보다 좀 안 나와요. 지표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조금 좀 그러네. 근데 열심히 또 부양은 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표 쪽으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미리 또 안 나오는 것처럼 할까요? 뭐 이거 모르겠어요. 중국의 속뜻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보니까 시진핑 주석 8월 실각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또 거기 내용들이 아시죠? 중국의 좀 복잡한 그 정치 역학관계들. 그래서 태사자당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혹시나 구체화되게 되면은, 근데 루머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머리 아파. 별거 다 중동도 신경 쓰고 중국도 신경 쓰고 거의 무슨 이러다가 국제 정세 전문가가 되게 주식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쓴다. 절대 치매 안 걸린다. 이게 주식시장의 주식 매매할 때 장점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폭삭 늙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좌는 수익이 나야 될 텐데 화이팅입니다. 그쪽으로 보시고, 일단 17일날 화요일날은 미국의 또 소매 판매, 산업생산 이거 발표가 되죠. 소매 판매 쪽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지표는 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7월달 관세 정책 어떻게 변하고 나서가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속상한 삼성전자. 이거는 이제 그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죠. 마이크론한테 치인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기 쳐다도 안 봤던 디램 업계 3위 업체들이 막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그러다 보니까
자꾸 6만 전자만 가면 또 울컥하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S 쪽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반도체랑 스마트폰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죠. 근데 톤이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냥 별 하는 얘기 없고 올해 연간 전망과 그런 쪽으로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선생님. 네, 좀 도와주세요. 좀 적극적인 전략과 변화가 가야 될 텐데 계속 실망만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북한과의 러시아 관계 말씀을 드렸고 밖에 쭉 봤을 때 달방 글로벌 이거 이제 걱정이 되죠. 이런 추가 상장이 들어오게 되면 26,000주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22일인가 다음 주 가게 되면은 달바 글로벌이 처음으로 그 상장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요거는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뭐 APR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싸기 때문에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거 따질 때입니까? VC들이 수익 튕기겠다 그러면 뭐 저평가돼도 그냥 나 챙기고 다른 거 투자할래 아무 적이 없어요. 그냥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들의 추정이지 이거는 혹시나 그럴 때는 달바 글로벌 혹시나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비중을 조절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이렇게 다 두들기고 가는 것과 무조건 회사 좋으니까 간다. 물론 나중에 결국적으로 가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또 그 동안에 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서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이거 다 놓치는 것보단 조금 가능하다면 전략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방법이 아닐까 싶죠. 그러니까 하다가 계속 가가지고 다 놓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놓치는 거는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고 대부분의 잘 했을 때는 물량을 더 늘릴 기회가 더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해 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그나마 이런 험악한 시장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혹시나 낙폭을 키운다. 그러면 또 기회인데 나는 다 갖고 있다. 줄인 게 없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K 증시는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이 BOJ 기준금리 결정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동결 쪽이 좀 무게가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입니다. FOMC 회의 이번 주도 거의 이제 월 중반이다 보니까 회의들 금융정책 회의들 많죠. 그리고 FOMC 회의에서도 이거 19일 날 저희는 목요일 날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동결 쪽에 무게를 치는 것 같습니다. 빨라봐야 9월 이런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7월달을 연준도 못 믿겠어요. 지금요. 7월달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갈지 못 믿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리 내려라 안 되니까 에이 안 되겠다. 베센트 재무장관 어디 있어? 손들어. 예. 자 가서 연준의장까지 하게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재무장관이 어떻게 또 독립기관인 또 수장을 맡습니까? 아무튼 미국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미국도 열병식을 하더라고요. 열병식을 하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한 650억인가 돈이 들어갔대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죠. 예전에 미국이 바뀐 느낌, 약간 중국화나 이런 북한화가 돼가는 느낌. 예, 미국이 열병식을 한 게 최근에 별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군의 날 이런 거 행사도 없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이 트럼프 생일이에요. 예, 생일 맞죠? 예, 생일 때 열병식을 한다. 좀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최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예. 노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노킹. 예.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참 미국도 좀 그렇습니다. 예. 자꾸 미국이 전제주의 쪽으로 막 약간 바꿔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시민들은 또 그런 쪽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데 돈 쓰고 있고 네. 예산 깎았는데 열심히 해서 깎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데 돈 쓰고 있다. 과연 잘하는 걸까요? 예. 대답은 그냥 저희끼리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미국 얘기고요. 네. 그런 쪽이고. 그러다가 6.18 쇼핑 축제가 들어옵니다. 딩동닷컴 여기서 창립 기념일이다 보니까 하반기는 예, 또 그 하반기에 그 알리바바께 있고 상반기는 딩동닷컴께 있고 그리고 광군제죠. 예, 이런 쪽과 함께 이랬는데 기대감이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결과들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뭘 봐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거 좀 잘 팔릴까? 이게 그래도 핵심인 거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미국, 중국 쪽에서 좀 성과 있는 그런 쪽들이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좀 많아오고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아프죠? 예,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대응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JS 코퍼레이션이 12전환 되는데 분량이 좀 많습니다. 62만 주입니다. 혹시나 이거는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호텔 관련된 종목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번 좀 정체를 받고 있는데, 요거는 혹시나 이것 때문에 조정 나온다 그럼 그때 다시 봐야 되겠죠.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12 전환되는 쪽들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밖에 목요일날 미국 증신 휴장입니다. 노예 해방일. 준디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휴장이고 목요일이다 보니까 수요일날까지 해서 FOMC 결과 우리 바꾸는데 여기 휴장이고 이제 금요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이렇게 연결돼서 독립기준일까지 쭉 연결되는 또 휴일이 있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날은 또 BOE 또 기준금리 결정을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영국도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일본만 아니고 일본은 그냥 동결 가능성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20일 날은 또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가 있는데, 연속으로 내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보다 보니까 여전히 살아나는 게 없다. 그러면은 금리를 또 살짝이라도 0.1이라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기 변동성 커지나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당뇨병 학회가 있습니다. 한미약품 동아시스템 인벤트 치료. 그러니까 즉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3총사, 4총사 이런 종목들 출동합니다. 혹시나 한미약품이 그래도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좀 발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또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나마 좀 새로 떠오르는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주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스 게임 나오는 거 이거는 예, 또 봐야 될 것 같고, 게임즈가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요즘 게임즈는 딱 그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게임즈가 신작 게임은 물론 기대감 있는 거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그 미투온이라는 종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급등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코인 관련된 쪽이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가장 뜨거운 게 테더 서클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쪽들이 지금 이쪽을,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가 많이 체크하냐면은 카드사, 비자, 마스터 이런 쪽부터 JP모건도 다 참여하겠어 이러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오는 코인, 원래 코인은 우리가 기반이었는데 라고 하는 이제 지금 게임사들 이쪽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정비를 해서 들어오는 가능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거고, 단일 급등하는 거 보세요. 솔직히 페이코인 망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사용도 못하고 돼 있는 쪽인데, 암흑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페이코인의 가치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들은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관련된, 왜냐면 디지털 저희 지역화폐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다음에 STO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이건 여전히, 그러면 이들도 미국도 보게 되면 이제 테더나 서클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게 거의 매매로 활용되는 수단이 88%였거든요. 그냥 실제 거래 결제되는 게 12%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끌어올릴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화랑 비슷하게 안정적이고 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들게 되면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결제하는 쪽의 수단이 늘어나서 QE 확대가 나와서 수수료의 기반들이 높아진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쪽이고, 인프라를 유지하는 쪽, 결제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쪽들,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체가 됐던,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동안 결제란 플랫폼을 갖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성장이 없다는 것들에서 정체됐던 부분들이 성장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응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계속 또 체크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고 종목들 요거 괜찮다 그러면 또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국내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쭉 보시는데 LS 마린 솔루션이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큽니다. 8.4% 정도. 혹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보셨으면 좋겠고, 한택이라는 종목도 LNG 쪽에서 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물량치고는 거래량 대비해서는 조금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건 보셔야 될 것 같고, 5월달 경기선행지수 발표가 미국에서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일단 변동성 다시 확대된다. 목요일을 맞추고, 한국은 미국이나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잘 버티고 돌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 관점은 좀 수익 난 거, 그리고 조금 챙겼던 거 현금을 잠깐 좀 살짝 늘려놨거든요. 또 이번에 가다가 지지권 고점에서 지지권 이탈한 거, 이런 거는 또 현금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그걸 또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현금을 살짝 늘렸던 부분들을 이걸 가지고 어디서 외풍에도 잘 견디고 다시 지지권을 만들어가고 잘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종목들을 다시 살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충격받지 말고 다음으로 좀 가서 좀 한국 증시 좀 바뀌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스라엘님, 이란님 조금 인류 파괴적인 입장 쪽에서 조금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도 외계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 힘냈으면 그리고 좀 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화해가 어렵겠죠. 좀 잠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보고 일단 이를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바라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또 매일 7시 반에 올라가는 또 파워 시황과 함께 매일매일의 시황 전략들 한번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시죠?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없이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달려가서 팔을 덜썩 잡아서 눌러주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꾹 눌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